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국민의힘 1차 대선 후보 경선 발표가 지금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8명 후보 가운데 단 4명이 내일 발표되는 1차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세 사람은 거의 굳어진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통과하는 것은 거의 굳어진 것 같고,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안철수와 나경원이 지금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경원도 그렇고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1차 경선 컷오프에서는 통과해야만 그나마 체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는 1차 경선에 컷오프되면 더 이상 비빌 언덕도 없어집니다. 한때 유력한 대선 후보로까지 각광받았죠. 그런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안철수는 존재감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당내 예비경선 1차전에서까지 컷오프 당해서 그 고배를 마시게 되면 안철수는 이제 정치를 더 이상 계속할 의미조차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단다는 것 이외에 의미를 찾기 어렵다면 이제 물러나야 한다, 그런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당내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만약에 컷오프 당하게 되면 정치적 데미지가 엄청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1차 컷오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두 사람의 4위 경쟁은 누가 4위로 오르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 구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친윤 성향의 나경원 의원이 4위를 차지하게 되면 2차 경선에서는 반윤표가 한동훈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철수가 4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반윤표가 분산이 되면서 오히려 한동훈에게는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볼 때 김문수 후보가 1위를 지키고 있고 한동훈, 홍준표 두 사람이 지금 2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현재처럼 흘러갈 경우 2차 경선에서는 한동훈과 홍준표 두 사람의 생존 경쟁에 불꽃이 튀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거의 견원지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티격태격해온 사이입니다. 티격태격했다기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일방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저격해왔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만나고 나서는 만나고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또 한번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어제 1차 경선 비조 토론회에서 두 사람은 격돌을 피해갔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는 특히 홍준표 후보에게 깍듯이 선배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충돌을 피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가 어제 지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이런 명목으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키높이 구두를 왜 신었나, 혹시 가발이 아니냐, 몸매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고 한동훈 후보는 유치하다면서 받아넘겼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끝난 후 한동훈 후보 진영에서 질 떨어지는 질문을 했다고 공박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는 곧바로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려면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한 충고였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B급 질문이다 운운하니 그 캠프에는 결국은 B급 인사들밖에 모여있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외모에 집착하고 셀카만 찍는 것은 나르시스트에 불과하다. 그보다 속이 충만해야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나오고 해안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점잖게 충고했습니다. 홍 후보는 또 내가 한 후보에게는 정치적으로 대선배다. 처음 정치에 들어오는 분이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곧 들통이 난다. 같이 토론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모욕감이 들겠느냐. 그래서 돌려서 이야기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는 또 전날 한동훈 후보가 계엄 당시 당대표였으면 어쨌을 것 같으냐, 이런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에 나는 그 당시에 대구시장이었다, 그리고 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차원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홍 후보는 내가 계엄 당시 당대표였다면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협력을 하여 처음부터 그런 계엄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도 참패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탄핵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는 토론 자리에서 무안할까 싶어서 그냥 당시에 나는 대구시장이었다고만 말을 했는데 다음 토론할 기회가 온다면 좀 더 사려 깊게 질문하고 답변하기 바란다라고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기선제압을 위한 2위 싸움도 지금 만만찮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4위 싸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세 후보를 싸잡아서 정광훈 당으로 가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이들 세 후보의 탄핵 반대 행보를 들추면서 극우 성향이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이들을 좀 말려달라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나경원 후보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나경원은 안철수를 남의 둥지에 알낳는 뻐꾸기라면서 안철수 당을 만들어 탈당하라고 일갈했습니다. 당 내에서 기생하면서 내부 총질만 한다,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내부 총질이란 말에 분노한 안철수는 정신 차리라며 당 이름조차 제대로 모른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글씨 국민의힘 이렇게 글씨 네 글자를 모두 붙여서 쓰는데 나 후보가 국민의 힘 이렇게 띄워쓰기를 했다고 비방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뭐 거의 초등학생 수준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탄핵과 극우 프레임입니다. 안철수는 나경원과 김문수, 홍준표 후보를 반탄, 그러니까 탄핵 반대 인사로 규정하면서 도덕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안철수는 특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8대 0으로 인용해서 파면을 시킨 이후에도 탄핵 반대 인사들이 성찰 없이 대선 후보로 나섰다고 지적하면서 모렴치하다, 이재명에게 나라를 헌납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8대 0 탄핵안 인용을 근거로 새 후보를 비난한 것은 안철수의 자책골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헌재의 8대 0 탄핵 인용에 전혀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근거로 상대 후보들을 공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반면 나경원은 안철수를 당에 대한 충성도 부족, 정치 철학 부재, 기회주의적 행보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과거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을 전전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나선 것입니다. 당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단순히 네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닙니다. 보수의 진로를 결정짓는 싸움이고 윤석열 이후 보수의 재정립이 걸린 승부이기도 합니다.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이 한자리의 향방이 곧 한동훈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고 나아가 이재명을 상대할 보수의 최종 후보까지 결정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일 발표되는 국민의힘 1차 경선 싸위 싸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지금 예상대로 폭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충청권에서 88.15%를 득표한 데 이어서 어제 영남권에서는 무려 90.08%를 득표해서 중간 집계 89.56%로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5.27%, 김경수 후보가 5.17%로 두 사람이 합쳐서 겨우 10%를 살짝 아슬아슬하게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연, 김경수 두 사람의 존재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착한 2위 경쟁을 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둘이 합쳐서 10%대라면 그조차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득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경선은 하나만하이고 90% 이재명의 90% 득표 여부에만 관심을 끌게 될 것입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90%대의 일극체제는 민주정당에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다. 히틀러 시대 나치당의 재현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김동연 후보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비상식적인 1인 추대식 반민주적 경선에 들러리로 머무는 것은 자신은 물론 경기도민까지 모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역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김경수 후보를 향해서도 노무현 문재인의 이름을 빌려서 이재명 전 대표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뒤집어진 운동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은 국민 눈에도 민망하고 참담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아마도 김동연이나 김경수 두 사람 모두 끝까지 완주해서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내년 경기도와 경남도지사 공천을 받은 후 차차기 대선에 도전할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어디까지 용납할지는 아직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